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작지만 특별한 나라로 면적이 약 2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인구는 거의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500억 달러를 넘는 국내 총생산과 인구당 소득이 약 5만 달러에 가까운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종종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보이는 이 고대의 땅은 혁신의 중심지로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국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여성의 힘과 아름다움을 축하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스라엘에 대해 10가지 매혹적인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로 1918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인구는 1,000만 명에 가까워졌으며 약 4분의 3이 유대인, 약 5분의 1이 아랍인, 주로 팔레스타인인, 나머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인구 구조 덕분에 이스라엘은 유대인 다수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의 연결은 3,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민족과 그 고향 간의 가장 오랜 유대관계입니다. 바빌론의 첫 번째 성전 파괴 이후와 로마의 두 번째 성전 파괴 이후에 치명적인 추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은 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깊은 이주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 신념, 그리고 연대감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도 이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인내와 희망의 증거로서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종교적이고 영토적인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켜 거의 100년에 걸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모두 이 땅에 대한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침입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지속적인 갈등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재건의 이야기에 대해 특히 이러한 깊고 지속적인 도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초점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강국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혁신과 과학적 성취로 찬사를 받는 기술의 등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은 신성한 것이며 도덕적 진실성, 친절, 겸손, 그리고 세련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교사들이 왕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깊은 존중은 이스라엘을 세계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끌었으며 제한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단 기계, 혁신적인 장비, 그리고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스라엘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비 지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거의 10분의 1이 이 번창하는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대기업이 해외 연구개발센터를 처음으로 설립한 나라로서 그 지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모토로라와 같은 기업들도 뒤따르며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방화벽을 만든 체크포인트와 통신 시스템의 선두주자인 독스와 같은 선구적인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혁신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기술을 넘어 이스라엘은 담수화 및 물 재활용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황량한 경관을 푸른 오아시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대규모 해수 담수화 시설은 매일 6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신선한 물을 생산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음용수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국가의 필요를 70%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 분야에서도 이스라엘의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동식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21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기 동안 거의 90%를 포함하여 21년부터 적 미사일의 99%를 요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자원 부족 국가에서 기술 및 군사 강국으로의 이스라엘의 변모는 교육,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발전에 대한 헌신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지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군사 수도,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논란이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했으며 이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는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주장하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갈등을 촉발하여 이스라엘 아랍 세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고대 기원에 있으며 이 도시는 6천년 이상 전에 세워졌고 파괴, 포위, 그리고 재탄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각 층은 신앙, 전쟁, 그리고 회복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대도시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중심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과 숨겨진 안뜰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형과 부활의 장소로 믿는 곳으로 4번째 세기부터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라크사 모스크는 상징적인 돔으로 유명하며 이슬람에서 무함마드의 천국 선 장소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서쪽 벽이 가장 신성한 장소로 기도와 성찰의 공간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고대 돌들 사이에 희망의 손편지를 끼워 넣으며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깊은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뿌리로 인해 여전히 세계를 매료시키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속적인 힘과 역사적 유대의 끈질긴 결속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 중심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숨막히고 다양한 경관으로 여행을 떠나 대륙 전체에 필적하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대륙의 지형적 특성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은 작지만 그 경관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의 500km,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135km에 이르는 이 나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창의력이 혼합된 놀라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반건조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조의 테피스트리입니다. 모래 해변이 늘어선 서부 해안 평야는 비옥한 농업지대로 이어집니다. 남쪽에서는 이 평야가 내륙으로 40km 뻗어 있으며 북쪽에서는 바다와 만나는 사암과 석회암 산들이 있습니다. 이 분주한 해안선에는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며 활기찬 도시와 생동감 넘치는 항구,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면 경관은 험준하고 산악지대로 변합니다.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골란 고원은 울창한 훌라 계곡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절벽을 자랑합니다. 한편 롤링 석회암 언덕으로 유명한 갈릴리 지역은 500m에서 1200m 사이의 고도로 솟아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헤르몬 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선인 요르단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300km 이상 흐르며 이스라엘 최대의 담수호인 킨네렛 호수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로 해수면 아래 200m 이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네게브 사막이 있으며 이는 건조한 지형과 극적인 사암 형성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농업에는 도전적이지만 이 사막은 수천 년에 걸쳐 침식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형성된 거대한 분화구 같은 지질학적 경이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특별한 것만큼이나 그 역사, 특히 고대 항구들은 이 놀라운 나라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장을 열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 이스라엘의 가장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는 고대 항구인 야파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역사적인 항구는 7,000년 이상 동안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야파의 중요성은 고대 문서에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차로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드러납니다. 야파는 여러 역사적 및 종교적 문서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요나가 야파에서 출항하여 전설적인 큰 물고기를 만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건설 중 이 항구는 유명한 레바논의 삼나무들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오늘날 야파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문화적 경관의 활기찬 일부입니다. 이 고대 항구는 여전히 지역 어업과 무역을 지원하며 주요 관광 명소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야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위치한 구시가지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좁은 거리에는 고대 석조주택, 자갈길, 구불구불한 골목이 줄지어 있어 이스라엘의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매혹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사해 이스라엘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사해는 해수면 아래 약 435m에 위치하며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서한 지구의 경계에 있습니다. 사해는 지질학적 경이로움으로 주로 요르단 강의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곳은 배출구가 없어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 염분이 매우 높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세계의 바다보다 미네랄 농도가 거의 10배 높습니다. 이 높은 염도는 물이 매우 부력 있게 만들어져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 105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이 호수는 현재 약 605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환경 문제를 야기했지만 유명한 외로운 나무와 같은 새로운 풍경과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의 아랍 도시 출신의 지역 예술가 도로는 해안에서 약 90m 떨어진 소금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일 도로는 본토에서 진흙을 가져와 나무를 기르며 이 황량하고 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외로운 나무를 회복력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2019년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풍경 외에도 사해는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이 물은 다양한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사회적 진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놀라운 줌줌이 어떻게 현대의 LGBTQ+ 권리의 안식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GBT의 천국 이스라엘은 고대 역사와 현대 혁신이 풍부한 땅으로 중동에서 LGBTQ+ 권리의 놀라운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과 종교 법률과 종종 연관되지만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포용과 수용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 이스라엘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3년까지 LGBTQ+K인들은 군대에서 공개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평등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LGBTQ+ 커뮤니티는 중동의 많은 지역과 세계의 일부에서 비할 데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진전을 이끄는 것은 텔아비브로 종종 중동의 게이 수도라고 불립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진보적인 정신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다양성의 세계적인 중심지입니다. 텔아비브의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매년 25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끌어모으는 일주일간의 축제로 모두를 위한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용적인 법적 틀은 그 진보적인 명성을 강화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 파트너십 인정,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는 모두 평등에 대한 헌신의 일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동성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는 인정되며 이는 이 나라가 LGBTQ+ 권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의료 서비스 또한 이스라엘의 포용성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특히 텔아비브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포괄적인 치료를 포함합니다. 아구다와 같은 단체들은 법적 지원, 옹호, 자원을 제공하여 LGBTQ+ 시민들이 필요한 치료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진보적인 접근은 사회정책을 넘어 세계의 미와 건강 기준을 재정의합니다. 초경량 모델 금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패션 산업에서 초경량 모델의 사용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담한 조치는 잡지와 런웨이에서 저체중 모델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은 치열했으며 비평가들은 극단적인 마름과 아름다움을 동일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은 거식증 및 기타 섭식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의 긴급성이 20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이 연구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녀 중 약 2%가 섭식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1,500명의 젊은 여성이 이러한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통계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1년 이 나라는 역사적인 신체 이미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3년 초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위험하게 저체중이거나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름다움 기준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강과 평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장벽을 허물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군대에서 성 역할에 대한 접근은 선구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여성의 놀라운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서 가장 많은 여성 보유 국가, 이스라엘 방위군, 즉 IDF는 이스라엘의 안보의 중추를 형성하며 육군, 공군, 해군을 결합하여 강력한 부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로 유명하며 20년대 후반부터 핵 능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DF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성 역할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설립된 이후 유대인 여성들은 국가의 군사 및 정치 생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군 복무가 의무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들은 2년간의 복무를 요구받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강인함과 헌신으로 존경받으며 조국을 보호하겠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군사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IDF는 모든 여성 전투 부대를 위한 계획을 도입하여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일하지 않고도 전선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는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비평가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다른 이들은 군 역할에서 성평등에 대한 더 넓은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지지자들이 평등의 진전을 축하하고 반대자들이 전투에서 여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응으로 떠들썩했습니다. IDF는 단순한 방어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스라엘의 혁신, 회복력, 그리고 사회적 진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현대 세계의 도전 과제를 계속 탐색하는 가운데 IDF는 전통, 혁신, 그리고 평등에 대한 헌신을 결합한 독특한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역할에서부터 국민 보호에 대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놀라운 독특한 간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글로벌 지하철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 시스템,
이스라엘 하이파의 중심부에는 카르멜리트라는 역사적이고 독특한 지하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교통 시스템인 카르멜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대 중반에서 20년대 후반 사이에 건설된 이 시스템은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하철입니다. 이 작지만 놀라운 시스템은 4대의 차량, 6개의 역, 그리고 길이가 약 1마일인 단일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카르멜산과 하이파의 도심을 연결하며 거의 900피트의 고도 변화가 있는 험준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기차는 경사에 적응하기 위해 항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는 기발하고 인상적인 공학적 업적입니다.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카르멜리트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역들로 인해 승객 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터널 확장 작업은 종종 작은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면서도 카르멜리트는 현대 교통 시스템인 텔아비브 경전철이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이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공학적 창의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